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 첩보계에서는 첩보사에 남을 만한 커다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하는 비밀 모임인 파이브 아이즈 들어보셨죠? 서방 5개국의 정보동맹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첩보계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움직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는 회동 자체가 기밀이었기 때문에 회동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20세기 냉전 종식 이후 최근 다시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히 밀착하는 등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서 서방이 최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용을 과시하는 동시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회동을 공개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는 FBI 초청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정보동맹 5개국 기관장들이 공개적으로 만났고 같은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5개국 정보기관장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이는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례 없는 사건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레이 국장의 말처럼 이 자리에서 5개국 정보기관장들은 저마다 중국이라는 공통점을 놓고 한마디씩 했는데요. 우선 레이 국장은 중국은 오랫동안 사이버 침입, 인적정보 작전, 기업 거래 등을 동원해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더 뻔뻔하고 위험해지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중국의 해킹 능력과 AI 기술에 대해서는 적대감까지 드러냈습니다. 호주의 마이크 버지스 정보원장도 중국이 자국의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잠입시켜 기밀을 빼내라는 시도를 적발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국의 스파이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정보국장들도 제각각 중국의 위험성을 언급하는 등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영국의 유명한 방첩기관이죠. MI5의 캠 맥컬럼 국장도 참석했는데요. 맥컬럼 국장은 동맹국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에 적극 공감을 보내면서 또 다른 위협으로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언급했습니다. 맥컬럼 국장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신나치주의 등이 영국과 중동 다른 대륙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맥컬럼 국장도 회동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냉전 종식 이후 최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세계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어제 서방 국가들이 굉장한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러시아의 군 정보기관이죠. GRU 소식입니다. GRU가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사망 등 지도부 하에로 전력에서 이탈한 와그너 그룹을 대신해 용병들을 모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영국 국방부 소속 정보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GRU가 와그너 그룹과는 다른 용병 기업인 레두트 대원들을 모집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레두트는 2008년 러시아 공수부대와 정보장교 출신을 주축으로 설립된 용병보안 회사로 중동 등에서 자국의 기업 시설이나 외교 공간을 경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고 합니다. 레두트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각종 전투에 투입됐던 것으로 영국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약 7,000명 이상의 규모로 침공 이후 도네츠크, 하르키우, 키이우 등의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GRU는 이번 용병대원 모병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는 의용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GRU가 레두트의 모병을 시작으로 향후 용병부대의 활동과 재정 조달 등을 총괄할 것으로 영국 정보당국은 관측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을 이끌었던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는 등 골치를 썩힌 바 있어 이번에는 러시아 당국이 직접 용병 부대를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GRU는 레두트의 실전 경험이 풍부한 와그너 소속 용병들도 상당수 포함시켜 전력을 증강할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인 아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인 아만의 아하론 하리바 소장이 지난 1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리바 소장은 휘하 병력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임무에서 실패했으며 군 정보국 수장으로 이 실패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포괄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기습했을 당시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양대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신베트뿐만 아니라 아만에 대해서도 정보 실패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런 비판에 따른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만이 정보 실패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안보의 핵심 기관인 모사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1973년 있었던 욤키푸르 전쟁 당시 전쟁 초반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수무책으로 압도돼 위기에 몰렸을 때도 전후의 정보관계기관 중 서열이 가장 낮은 아만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이 미뤄진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그와 같은 처리 수순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